날이 매우 덥지요?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9회차 컨설팅한 결과를 해설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지금 처음 단계이긴 하지만 아마 공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 사업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맛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여기 등장하시는 분들의 이름들을 최대한 보이지 않게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배 과수원이고요. 지금 밑에 물을 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지금 같은 더위에 물을 필요로 할 것이냐, 어떤 과수에 따라서 물을 더 많이 필요하고 적게 필요로 할 것이냐. 나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광합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양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거든요. 요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요거를 만들어낼 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필요로 한 것들이 햇볕, 막 이렇게 햇볕 내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땅 속에서 물, 혹은 뭐 빗물이 오든 어쨌든 간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공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서 요 세 가지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멈춥니다. 물이 없으면 햇볕에 더 빨리 데이고요. 물이 없으면 낙과가 빨리 시작을 합니다. 물이 없다가 비가 와서 물이 생기잖아요. 더 빨리 낙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을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과라는 작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홍로도 있고, 홍로보다 앞서서 나오는 뭐 초홍이나 신홍이나 있고, 이거보다 앞서서 나오는 썸머킹이나 썸머프린스나 요거 가격들은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지풀도 가고 골든볼도 가고 이러다가 뭐 시나노도 가고 뭐 이지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갑니다. 가몽도 갈 것이고 후지도 K1이나 후브락스나 이렇게 갈 것이고. 그러면 품종에 따라서 물에 대한 요구도가 다를 것이냐. 무슨 말이냐? 나는 이게 열매가 크게 크는 게 아닌데, 혹은 가을에 수확을 하는 건데 물을 좀 적게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물은 그냥 충분히, 남들이 물을 퍼서 지하수가 고갈될 거를 걱정하면서 내가 먼저 퍼버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선생님 어디 살고 계세요? 여기가 이제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강원도도 있고, 충북도 있고, 충남도 있고, 전북도 있고, 전남도 있고, 여기 뭐 경기도도 있고요. 여기 어디 살잖아요? 지금 여기에 기온을 보면 다 덥죠. 그럼 이제 한국에서 사과가 제일 많이 나는데 이쪽에 이만큼, 경남에 요만큼, 전라도에 요만큼, 충청도에 요만큼, 강원도에 요만큼, 경기도에 요만큼,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과 이만큼 나오는 거를 몽땅 여기서 생산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기온이 어때요? 사과 굵고 뭐 하는데 아주 최적의 조건 아닙니까? 한낮의 기온이 한 23, 25, 30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아유 부럽죠. 그러면은 여기가 일본의 1등이에요. 일본의 2등은 어디냐? 한 15에서 20만 톤 생산하는 바로 도쿄가 있으니까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 약간 시원한 부분. 여기는 해발이 높아서 시원한 거예요. 여기 산들이 있거든요. 여기 나가노입니다. 뭐 올림픽 했던, 동계 올림픽 했던, 그냥 여기 사과 나오고 여기 사과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사과 품종이 좋다라고 하는 걸 한국에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속이 빨간 사과, 겉이 노란 사과, 색깔이 잘 나는 사과, 뭔가를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국의 이 더위에 잘 적응을 해서 제때 숙기가 되고 속이 빨개지고 겉이 노래지고 과일이 잘 크고 꽃눈이 잘 오고 하느냐라는 거에서 매우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요? 노란 사과를 만들든 녹색 사과를 만들든 뭐 어떤 사과를 만들든 빨간 사과를 만들든 간에 어느 나라든지 간에 뭔가를 조합을 해서 만들면은요. 자, 홍로랑
가뭄이랑 조합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낸 씨앗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씨앗들의 번호를 매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이 중에서 좋다, 우리 지역에서 잘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뭐 원교 20, 27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선발을 해서 키우는데 이거가 재배되고 있는 포장에 가면은 그 옆에 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잘못 갖고 오면 얘는 선발을 안 한 건데 이거를 훔쳐온다고 잘못 갖고 오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본이나 가가지고 그렇게 혹시 뭔가를 갖고 오면 그 나라에서 제대로 된 거를 갖고 와서 잘 되기도 어려운데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을 옆에 사이드에 있던 것들을 그냥 덥석 갖고 와가지고는 접붙여서 증식해가지고 팔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신품종인데 뭐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기본 조건이 좀 비슷해야죠. 화산 토양에 서늘한 여름을 가지고 있고 겨울이 온화하고 한국은 여름에 지금 뭐 41점 몇 도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겨울에 영하 막 25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이 사과가 제대로 자랄 것이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비슷한 조건은 어떻게 맞추느냐? 온도를 낮춰야죠. 그러면 차광망, 뭐 녹색이 됐든 흰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투명한 게 됐든 망 씌워서 해야 되고요. 미세살수 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실 수 있어요? 갈 수 있으면 더 높은 지역으로 여기가 봉화, 정선, 태백, 평창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 홍천 조금 있고 여기 양구 있고 이런 데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런 뭐 맞추기 어렵습니다. 조건을. 그래서 뭔가를 갖고 오더라도 선생님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육종한 품종을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농사를 15년 짓는다. 사과나 배나 뭐 이런 거를 한 번 정도 더 심어서 어떻게 내가 한 10년 동안은 돈 벌어보고 나머지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검증되지 않은 외국 품종들을 갖고 와가지고 한국의 이 혹독한 더위와 혹독한 추위에다가 맡겨가지고 꽃눈 만들고 안정적인 착과에 고유한 과실의 특성이 잘 나타내게끔 그걸 하는 거는 1세대, 2세대, 3세대 정도 지나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이구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학을 갈 때도요. 선생님들이 살고 계신 곳이 더운데 시원한 데를 간다거나 시원한 데 계신 분들이 더운데 남쪽으로 내려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보는 거는 아, 자기 지역에 자기 비슷한 기후를 가진 자기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그 사람의 방법을 그 사람의 작업하는 시기와 그 사람들이 고른 대목이나 품종을 귀동냥하거나 따라하시는 게 훨씬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지. 선생님이 뭐 어디 홍천에 사세요. 홍천에 살고 있는데 저 밀양 얼음골에 여기에 재배 방법을 어떻게 도입을 해서 뭐 그런 적과 방법을 한다. 2차 적심을 한다. 뭐를 한다. 꽃눈을 그렇게 해서 만든다.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지역에서 잘 짓는 사람 거를 따라해야 된다. 한반도는 계속 더워질 것이다. 왜 더워지느냐? 이게 지난 한 30년 정도 동안에 해수면의 온도를 측정한 거예요. 해수면의 온도를 왜 측정하냐면 땅이 더워지는 것보다 바다가 더워지는 게 더 큰 일입니다. 땅은 2도가 더워지면 낮에 더워졌다가 밤에 식거나 계절이 바뀌면 좀 변해요. 근데 바다는 쉽게 안 변합니다. 쉽게 안 변해. 공기는 빠르게 데워졌다가 식어버릴 수 있는데 물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빨간 선이, 제가 빨간 걸로 그려볼까요? 요 진한 선이 올해거든요? 지금 이 여름에 역대급이거든요? 그러면 태풍이 와도 강력하고 고기압이 형성돼도 강력해요. 무슨 말이냐? 비가 오면 왕창 올 수 있고 비가 안 오면 내내 가물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풍 예보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렇습니다.
뜨거운 이 지구가 이렇게 좀 약간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 햇볕이 오면 여기가 제일 가까이 있고 직사광선으로 봤다 보니 여기는 삐각으로 맞는 거거든요. 여기 열이 많이 쌓여요. 그럼 여기 열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는 바닷물이 자꾸 증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허리케인도 생기고 이런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이 생겨가지고 태풍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요. 바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면서 주변에 이제 바다가 뜨거우면 거기에서 수증기가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야, 이씨, 저기 뭐 좋은 구경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장터에서 구경하듯이 막 사람들이 막 우하고 몰려있듯이 이래가지고 이제 태풍이 돼서 하는데 진행을 대충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월 31일 저녁에 예보되는 걸로 봤을 때 요 대만 지나가지고 대만 위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상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상륙을 하는 거를 보는 게 아니고 비가 언제 내릴 거냐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비가 언제쯤 내릴 수 있느냐가 이게 10일까지잖아요. 8월 10일까지예요.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까지 예보를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이건 역대급 날씨예요. 비가 이렇게 없다라는 거는 햇볕이 이렇게 맑다라고 하는 거는 태양광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건데 콩 심어놓고 물 못 주는 곳이나 깨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그렇고 오래 심은 거나 포트묘를 심었거나 봉지 안에서 삶아질 수도 있어요. 봉지 씌운 사과들. 그래서 선생님들 우박 방지망이나 이런 차광망 시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열었다 폈다는 같은 말이네. 열었다 닫았다 하셔야 되고요. 여름엔 좀 계속 해놓으면 안 되나요? 돼요. 여름에 뭐 한 3주 정도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4주는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습니까? 다 이런 거지. 마라톤 1등서부터 만등까지 있다라고 보면 125등이나 135등이나 200등이나 비슷하지. 10,000명 중에 뭐 그게 그거지. 그거 너무 뭐 그렇게 딱 꼬집어서 며칠까지 되고 그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문제는 비가 없다라는 건데 그럼 물을 주셔야 되는데 물을 제대로 못 주는 과수원에서는 당장 뭐부터 일어나느냐? 과일의 표면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햇볕 보는데 지금 52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거창에 저희 예찰 요원분께서 직접 이제 온도를 측정하신 건데 신 선생님이세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신 건데 52도는요. 식빵을 갖다가 토스트 한 거랑 같다라고 보면 돼요. 계란 후라이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들이 익어버립니다. 익어버리면 다시 안 녹아요, 얘들은. 안 풀러진다고요. 이거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얼었다가 녹았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기라는 거는 고기 얼었다가 녹을 수 있죠. 고기를 구웠는데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죠. 그래서 과일 껍데기가 데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로 탄저도 오는 거고 진물 흐르다 보면은 뭐 노린재나 뭐 파리나 뭐 이런 것들 꼬이는 거고 꼬이다 보면 옆으로 전염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는 온도가 34.5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어디냐고요? 그늘이죠. 느늘이 아니고 그늘. 그늘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해발이 높은 곳이 어찌 보면 그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차광망이 그늘 같은 역할을 하고요. 미세살수가 안 되면 플리퍼 노즐로 해가지고 좀 젖더라도 살포하세요. 그건 제가 뒤에 이파리가 얼마나 젖어야 병이 생기느냐 하는 엽습윤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뭐 옛날에 뉴스 보면 뭐 날씨도 더운데 상대 습도 100%에 어쩌고 저쩌고 뭐 짜증 나가지고 뭐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거 뭐 일어나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 젖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9시부터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4, 5시까지 충분히 물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온도를 낮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온도가 낮은 그늘인데 왜 벌써 늘부터 쓰지? 아이, 그러면 이렇게 쓰지 뭐. 그늘인데, 그늘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해발 고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차광망 이야기를 했고, 미세살수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앞으로 과수원 선생님들이 이제 농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농지 거래가 안 되고, 뭐 살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가 나와서 사야 되는데,
북향으로 되어져 있는 토지를 사게 되면은요, 이 문제에서 오히려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워지면 품종을 바꿔서 한번 버텨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시설로 버텨봐야 되는 거고요. 시설이 안 되면 지형적인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아니, 산기슭에 바싹 붙어가지고, 남들은 해가 여름에 7시, 8시에 떨어지는데 나는 5시만 돼도 어둑어둑해.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 것도 괜찮다. 점점, 아니, 땅은 제한되어져 있고, 내가 나이가 있고, 어디 가기는 힘든데, 이걸 뭐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런 거를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터전을 바꾼다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그 쉽지 않은 걸 해낸 사람 아닙니까? 서울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다가 농사 지으러 내려와가지고 농사 짓다가 예, 뭐 어디서 사는 게 뭐 중요해? 뭐라는 이런 굉장히 뭐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랑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뭐 이러면서 예, 아이 됐어. 자 이거 보자고요. 공판장에 7월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바뀌어 있죠? 그렇죠. 연도가 2025년이냐 2026년이냐라고 해서 20kg당 사과 상자를 이제 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 복숭아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자두 있지 뭐 다 나오는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시세가 높은 게 거의 없다. 방울토마토 마찬가지고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한번 수치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핵심 결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26년에는 특히 미얀마가 11만 3천 어쩌고저쩌고 상자로 전체 거래의 약 62%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농가일지 아니면은 상인일지 중도메인이 잡아놨던 물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사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사가 시세가 높을 줄 알았다가 아니 이게 시세가 이러네 해서 아씨 내가 야 살 때 야 이거 지금 4다이 5다이짜리 이거 좋은 것들 22만 원씩에 샀어. 17만 5천 원씩에 샀어. 이거 지금 해가지고 내가 창고 빌려가지고 8천 상자 들어있단 말이야. 야 이거 해가지고 돈 벌겠지 이랬는데 지금 막상 까서 내다 보니까 앞에 자리가 막 하나 없어져가지고 반값 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난 거냐? 시세가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쟤도 낼 게 있고 상인들끼리 대충 눈치밥 보면 알잖아요. 맨날 같이 붙어가지고 경매하는데 중도메인이 경락받는데 몇 상자 샀는지 알고 그거 어떻게 내보내는지 안 내보내는지 자기네 차 불러가지고 이거는 창고로 넣고 뭐 어떻게 하고 아는데 그래서 지금 털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농가도 거기에서 딱 보면 랍쇼? 시세가 안 나오네. 그럼 야 이거 지금 야 스마트 프레시 처리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파란사가 뭐 아울이 나오고 썸머킨 조금 빨갛고 썸머 프린스 있고 뭐 이런데 빨갈 때 안 내잖아요. 그냥 녹색일 때 거의 낸단 말이에요. 썸머킹은 요즘도 내기는 한다만. 그런데 미얀마가 여기에서 이게 지금 명태를 하거나 말이야. 이 똥차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자리를 뜩하니 꿰차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격이라도 높아가지고 야 이게 가격이 높으니까 지금 햇사가 나왔잖아. 햇사가 좀 비싸더라도 사 먹지 뭐 이러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는 이랬습니다. 이 앞에 일자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17만 원씩 가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도 작년엔 비쌌지. 이거 한번 시세 보실래요? 이랬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7월 달을 비교해 보면 작년 7월 달 27일, 27일 공판을 한 날짜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근데 상자를 보면은 42%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한 12만 7천 상자였는데 올해 똑같은 7월 달에 18만 상자가 넘었어요. 무슨 말이냐? 한, 와,
작년에는 사람들이 100상자씩 갖고 왔으면 올해는 150상자씩 갖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은 거의 한 38% 하락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 작년에 100상자가 올해 150상자랑 엇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42% 출하량이 늘었는데 가격은 떨어져가지고 이 돈 되냐? 라는 거에서 돈 별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전형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느냐? 사과 착과량이 많은 해에 크기가 작고 물량이 많을 때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수치가 떨어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조그만 사과 따는데 손이 더 가고 꼭지 치는데 손 들어가고 사과를 출하를 해야 될 때 차가 한 대가 더 필요하고 이 모든 걸 생각하면 값이 42%가 아니고 60%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묘목값 비쌌지, 농약값은 뭐 거의 뭐 비슷하지, 인건비는 뭐 어찌 보면 뭐 10,000원씩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지. 뭐 농업 기술의 향상을 위하고 고품질 과일을 위해서 새로운 수형으로 바꿔야 돼. 스마트 팜 해야 돼. AI 뭐 해야 돼. 위에 시설 해야 돼. 반사 필름도 햇볕에 안 굽는 데이지 않는 뭐 타이백 이런 거 비싼 거 써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중품질의 사과를 많이 따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버냐? 어렵다라는 얘기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어, 과감히 따버리세요. 과감히 따서 나머지 사과가 굵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돈이라도 줄이시는 게 훨씬 나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망졸망 달려 있다고 해가지고 물량으로 돈 버는 때는 이제 끝났어요. 올해는. 착과수가 전국적으로 거의 조사가 끝났고요. 착과량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많아요. 올해는 50만 톤 놓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보입니다. 몰라. 태풍 단계 5급이 와가지고 초대형 태풍이 와가지고 진짜 뭐 한번 휩쓸고 가가지고 언론에서 산불 나고 수재 나고 열대야 최고로 지속되다가 가뭄에 극심해가지고 난리였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뭐 어? 우리나라 사과의 70% 정도를 생산하는 경상남북도 쪽이 완전히 막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야 사과값이 오르지. 그전에는 그럴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애 농사를 뭐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지금 보면 갈반 별로 많은 애 아니고요. 탄저 많지 않을 해예요. 순나방 노린재 응애 많아질 수 있는 해고요. 근데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약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해충들은 어느 정도. 안 되면 뭐 3, 4일에 한 번씩 약 치면 되지 않습니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뭐 또 그러고 있네라고 글 쓰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농사 지은 지 30년 됐어요. 예. SS기로 약을 치는 게 저는 하루 종일 풀 뽑거나 풀을 왜 뽑아야 되냐고요? 뽑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뽑죠. 하루 종일 등에 짊어지고 제초제를 쳐야 되거나 콩밭 사이에다가 단골이라도 뿌리려면 또 그렇게 해야지 뭐 드론으로 뿌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해봤다가 실패해봤거든요. 드론으로 단골 뿌려봤어요? 무인 방지로 해봤죠. 앉아서 약 치는 게 저는 캡이 없더라도 1000짜리가 아니고 500짜리라도 저 500짜리 기계거든요. 한성 거. 그게 그나마 편한 거예요. 딴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해충은 뭐 응애가 안 듣는다 그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농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요 농사 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7월 15일 넘으면 전망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만 돈 벌기 어려운 애예요. 그냥 현상 유지 정도다라고 보시고요. 물론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농사를 원래 잘 짓던 상위 5% 이런 분들은 여전히 대과 생산하고 여전히 물량 달라는 사람 있고 공판장에서 2다이 3다이 출하해가지고 돈 긁어 모으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평년보다는 돈이 안 되는 애다. 이렇게 그냥 인식하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치를 낮춰놓고 있다가 시세가 잘 나오면 아유 저 박사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차라리 비난하고 돈 더 벌면 되죠 뭐. 근데 준비는 하고 계시라라는 얘기예요. 뭐를
시세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애는 누가 살아남는다? 택배가 살아남는다. 길거리 로드샵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살아남는다. 체험 농장 하시는 분이 살아남는다. 소량 다품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살아남는다. 면적이 10,000평 안 넘는 분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2,000평 하시는 분들은 뭐가 됐든 간에 큰 타격은 없는데 5,000평, 6,000평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기계와 인력이 투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고, 네. 어쨌든 경영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니 박사님 지금까지 한 30분 동안 떠드셨는데 아직도 본론이 아닌가요? 예,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공개할까 말까 늘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금 염두에 두면서 수위를 맞춰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뭐 1시간은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러려니 하시고 듣다가 또 나중에 연결해서 들으시고, 날 더운데 낮에 뭐 하세요?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가지고 아직도 덥고 그러면 냉장고에서 뭐 수박 싸겠다, 수박 이렇게 사서 썰어 놓은 거 드시면서 예, 영상 시청하시고, 아, 또 저런 게 있었네. 안티폴. 야, 그래서 쓰는 거구나. 아, 칼슘은 뭐가 좋다고? 뭐 이러면서 환저에는 이런 약을 그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 오늘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회차 컨설팅은 1년에 컨설팅은 한 13번 이제 예찰 요원이 들어가거나 제가 현장에 나가보거나 주로 이제 밴드를 통해서 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장 교육은 요새는 더워서 그거 뭐 하기야 뭐 더운데 일도 하는데, 예,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뭐 다들. 그러다가 아이고 어쨌든 간에 9회차고요. 한 7월 20일에서 22일 늦게까지는 한 26일까지도 오늘 보고서 올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취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갈반이 생기는데요. 갈반이 이렇게 생기고 노란 이파리가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르도액 같은 거를 살포를 하시는 이유는, 지금 탄산칼슘을 살포하시는 이유는 과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살포하는 거지. 갈색무늬병은 한 불과 2주 전만 해도 비가 한 일주일씩 막 계속 왔거든요. 양구나 이런 데도 많이 오고. 지금 의 예기보를 보면 3주 동안에 비가 진짜 한 2, 3일 내리면 많이 내릴까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가물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예. 특히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니 우리 지역에서도 아리수가 낙과가 된다고? 홍로가 낙과가 된다고? 웬일이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이 낙과가 된다고? 이런 소리까지 분명히 나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아침에 일어나 5시에 일어나죠? 저만 5시에 일어나나? 알람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그러면 선선하니까는 뭐 눈 껌뻑거리다가 뭐 저는 일어나면은 냉장고에 갑니다. 그래서 락앤락 통에 들어있는 열대 과일을 먹습니다. 칵테일 후르츠죠. 거기 보면 뭐 구아바도 있고 체리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예? 예, 있죠. 또 하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지? 어쨌든 간에 있어요. 나타드 코코 들어있나? 좌우지간 그걸 막 퍼먹습니다. 당뇨인가? 당이 땡기지? 그래서 국물도 막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이 충족된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중간중간 물을 안 먹고, 등다리가 뜨거워지고, 땀이 막 그 골을 타고 흐르고, 바지가 땀에 젖어가지고 막 쉰 냄새가 올라오고 이러고 있는데, 물을 안 먹고, 참 시간이 지나서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기 지금 하고, 차라리 지금 들어가는 게 나아. 그러면 집에 들어가잖아요? 냉장고에서 물을 먹고 뭐를 먹고 그래도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런데 뭐 막 갑자기 물 들이키고 그러면 어지러워져요. 전해질 농도 떨어져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이, 사과나무가 지금 그 일을 겪게 된다고요. 위에는 뜨거워가지고 뭐가 막 증산을 해야 되는데, 양분을 갖고 와야 되는데 땅속에 물이 없으면 양분은 못 갖고 오고 저장되어 있는 물과 그냥 자유수만 흡수해가지고 올려보내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뭐야? 안쪽에 있던 잎에 있는 양분들 갖고 와야지, 뭐 마그네슘이든 가리든 뭐 이런 거 갖고 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에 물이 있고 그러면 갈반이 걸렸어도 충분히 버틸만 하니까 뭐 지나갈 수 있는데 나중이 되면 생리적인 장애까지도 특히 M9 대목은 뿌리가 지표 근처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햇빛이 뜨거워지잖아요? 지표면에서 열일을 하던 것들이 뿌리가 전부 다 가지처럼 변해버려요. 두껍게 된다고요. 그리고서는 그냥 저장 뿌리로 변해버리고 더 깊은 곳에서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내서 써야 되는데 M9은 그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그냥 오래된 이파리에서 가져다가 써. 적금 깨. 그래가지고 잎이 노랗게 돼서 생리적인 장애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생리장애랑 갈반이랑 혼동하면서 방제를 약을 더 칠까? 그러면 또 말라 있는데 갑자기 하고 그러면 찬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목마를 때. 아이스크림 막 먹고 그러면 머리가 띵 하고 아프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유기인계 약 쓰거나 우리가 옛날에 흔히 썼던 것들 막 이 은행나무 단풍 들듯이 노랗게 만들어 버릴 수 있잖아요. 저격제로도 하는 방식으로. 물론 더스반이 사라져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약제 후보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올해에는 물을 안 주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기상 조건에서. 잿빛무늬병은 생긴 걸 용기 찍기는 했습니다만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점점 비가 더 오지 않는 조건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갈반이나 탄저 이런 애들보다 잿빛무늬, 화상병 이런 애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기후 변화에 따른 병해의 발생 양상이 조금 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탄저병 여기 점 찍힌 거 있죠? 이런 거 점. 이거는 선생님들 확실히 탄저병인 줄 알죠? 이 점은 뭘까요? 이 점 찍힌 거. 제가 엔간해서는 이거를 건드리지 않는데 한번 건드려 볼게요. 건드렸다가 원상태로 못 돌아갈까봐 그런 거예요. 너 저리가 있어. 더 크게 해서 보여봐 드릴게요. 이 정도 있으면 됐지 뭐. 아이 잘한다. 어쩜 이렇게 잘한다냐? 약간 내려갔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냐? 아이고! 이 조금의 욕심. 됐어. 어쨌든 간에 됐어. 자, 우리가 봤을 때요. 이건 탄저인 줄 알아요. 여기 점 있죠? 이런 데도 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까만 거 있고, 여기 약간 빨간 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게 없어요, 지금. 과일이 이게 없어요. 이 과일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거랑 이거만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 과거원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 이게 탄저야, 아니야? 라는 거를 진단하실 수 있어요? 일단, 어, 제가 이런 농생물학 쪽의 박사인데요. 저한테 이거를 물어보면 저는 진단할 수 있어요. 이제 있을 것 같아요. 30년 짬밥 먹었으면 이 정도는 맞춰드려야지, 이제, 선생님들한테. 예, 확률이 있어요, 근데 확률이. 확률이 한 70% 정도는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고요? 한저일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음.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를 하고 있냐면, 이 영상을 공개하려고 했던 첫 번째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탄저병이면은요, 만약에. 탄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콜렉트토리콘 클로에스포리오이데스라고 하는 CG라는 게 있고요. 앞은 똑같아요. 콜레토트리콤이고요. 아쿠타툼 계통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뒤에가 G인 놈, 뒤에가 A인 놈이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옆에 복숭아가 있어요. 옆에 감나무가 있어요. 옆에 호두가 있어. 옆에 고추가 심어져 있어. 거기에 탄저병이 많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사과밭인데 내가 키우고 있는 품종에 탄저가 올까 몰까? 라는 거에서 대부분은 이 아쿠타툼 쪽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과에서는 지금 보면은 글로에스포리오이데스가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살포하고 있는 농약을 한국에서는 잘 구분하진 않지만 외국에서 실험을 하는 것들을 보면 글로에 잘 듣는 약, 아쿠타툼에 잘 듣는 약들을 조금 나눠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거예요. 이게 탄저인지 아닌지 일단 모르겠어. 근데 탄저일 확률이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70%다라고 하면 탄저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탄저병의 약을 치는데 이 탄저가 과연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정당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나왔어? 국민의힘에서 나왔어? 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현장에서 1시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우리 화상병 그렇게 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견문인지 주변이 빨갛게 됐으니까 견문이 썩은 병 아니야? 이거 탄저야. 이거 노린재 피해일 거야. 야, 이거 너가 뭐 네오브로드 이런 거 잘못 쳐서 점 찍힌 거 아니야? 델란치고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그러게 왜 캡탄을 전착제를 이빨에 넣고 칠해? 이런 문제 생기잖아, 과점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뭔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기회를 드릴까 싶은데요. 그냥 택배 요금만 내시고 우편으로 택배로 보내주세요. 네. 연구실로 보내주시면 균분리를 얼른해서 이거는 금방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보낼 때에는 분명 주소랑 전화번호랑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가 이거 선생님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탄저인지 아닌지 알려드릴 거고요. 탄저면 어떤 탄저병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올해는 그거 해보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찰 대상 농가일 수도 있고 컨설팅 대상 농가일 수도 있고 이 영상은 공개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일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내 사과밭에서 어떤 품종에 병 같은데 이건 노린재가 찍거나 우박 맞거나 예치기 하다가 돌 튀거나 이런 건 아니야. 사다리에 찍힌 것도 아니고 이건 병이야. 근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 그래도 내가 한번 이런 거를 의뢰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올해는 무료예요. 무료일 때 하세요. 돈 받으면 그래도 한 건당 한 5만 원씩은 받을 테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경북대학교에서 대신 의뢰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할 테니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보면은 주소가 밑에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조금 더 밑에 보면 글이 있는데 그 글에다가 주소랑 전화번호랑 경북대학교의 이승열 교수님 전화번호랑 연구실이랑 해놓을 테니까는요. 택배로 보내세요. 보낼 때 딱 하나 필요한 거 무슨 품종인지를 적어주세요. 구분을 할 때 대목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저희가 고사주 조사하고 이럴 때에는 뭐 관수를 하느냐, 뭐 어느 정도로 심어져 있느냐 이런 거 조사하는데 지금 이거 탄저병 보는 거는 품종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탄저인지 아닌지 보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하면 원론으로 돌아갈 것 같아. 야, 난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진짜 미역국을 드셨다. 들통으로 두들통으로. 잘한다 진짜. 어쨌든 간에 탄저가 많이 생기려냐? 장담하건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박사님? 기온이 높아지면 탄저가 많이 생긴다며요. 비가 적어요. 생기더라도 번지려면 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번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탄저가 생기는 농가는 생길 수 있어요. 있는데 적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극적으로 적을 거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설명을 안 해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선생님들한테 안 보이고 넘어간 자료가 있어요. 이게 가중 평균이라는 건데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한 상자인데 10만 원 받을 수 있고 100상자인데 5만 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그냥 가격 받은 걸로만 평균을 치면 7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하면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 물량이 적었을 때 비싸게 받거나 싸게 받는 게 있어서 내가 사과를 출하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중 평균이라는 거를 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높은 가격이나 너무 낮은 가격이 전체의 뭔가를 왜곡시키지 않게끔 적당하게 이것들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는 표현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탄저가 생기면 보통은 이렇게 생겨서
그냥 안 생기는 농가가 이 정도, 많이 생기는 농가, 아예 몇 년 동안 없는 농가,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밴드나 뭔가 어떤 이런 거를 보면 뭘 팔아먹거나 뭐 이래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포를 자극합니다.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 밴드에 탄저 안 생긴 사람이 나 탄저 안 생겼어요 라고 글 올려요? 나 갈반 안 왔어요 라고 글 올려요? 나 우박 피해 안 맞았어요 라고 해요? 나 태풍에 안 넘어졌어요 라고 글 올려요? 아니죠. 뉴스라는 거는 내가 남한테 뭔가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건 그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보고 내가 누가 어디는 했다더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자꾸 언급이 되면 그게 많아 보이는 착시지. 그래서 그거를 가중 평균을 내서 보는 그러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저병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신곰팡이 올해 개화기의 기상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럼 박사님,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뭡니까? 복숭아 쓴나방, 응애, 이거 문제 됩니다. 큰 문제 됩니다. 진딧물 약치면 해결돼요. 굴라방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우리가 그냥 대충 약치면 되지. 갈색날개 매미충? 아니, 산에서 날라오는 걸 어떻게 막어? 주구장창 산 쪽으로도 약을 계속 칠 거야? 신들 뭐몇 메터나 날아가겠어. 이건 잘 안 돼. 그냥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충청도에서 시작했다가 전라도 쪽으로 갔다가 경상도로 왔다가 지금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보면 뭐 이제 사라지는 거죠 뭐. 그냥 5년만 기다리라. 이런 거예요. 근데 얘들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요? 전박이 형의 복숭아 쓴나방 노린재 중요하게 봐야죠. 그래서 요거는 교미교란제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해드리고 우리가 페로몬 트랩이나 교미교란제를 설치를 하는 것들이 과연 방제를 잘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고 응애는 응애약을 칠 때 뭐 산도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냐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시피오를 쳤는데 효과가 떨어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이렇게 해서 설명드릴 때 같이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노린재 이거는 거의 한 7년 정도 매미도 아닌 게 이 정도 주기로 한 번씩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작년에 많았고 올해 적고 내년에 많을 거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번 생겨서 사람들이 방제를 열심히 하면 한 5년 6년을 잘 버티다가 어느 해 또 한 번 많이 생겨서 이게 뭐예요? 이러면 노린지 피해요라고 하면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러면서 뭐 당하는 그런 쪽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 적게 오면 신초 덜 나오는 거고요. 2차 생장 덜 하는 거고 내년도 꽃눈은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올해 다축하시거나 고밀식 하시는 분들은 비비풀 같은 거 안 치면서도 수세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여름에 2차순 터지는 게 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내년도 꽃눈 더 충실해질 수 있으니까 좋은 꽃눈에다가 결실시키고 품질 좋은 농사 지을 수 있죠. 문제는 나만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잘 돼서 올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말하지 말을까? 벌써 이 정도 됐으면 말할 수밖에 없어. 올해는 별로 사과가 많이 달려가지고 안 좋은 사과를 많이 따가지고 시세가 떨어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착과량이 많아서 내년에는 좋은 사과를 많이 땄는데 시세가 떨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지금까지 이상하고 이상한 사과들을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사 먹었는데 이제는 야 그래도 괜찮은 사과가 싸졌다 야 먹을 만하다 이제 사과도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해가 내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은 뭐 저는 최악의 전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보다 상황이 나아지면 어우 훨씬 안심이 되는 거고 대신에 입에 발린 듯한 좋은 소리는 못합니다. 이거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위험해요. 그건 답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소리는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예, 선생님들의 통장을 더 잘 지키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요. 햇볕에 데이는 거 제품화돼서 나오는 거 뿌려봐야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100만 원어치 사서 뿌리면 한 만 원어치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뿌리세요. 100만 원어치의 효과를 보려면 안 돼.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
100만 원어치씩 뭐 한 대여섯 번 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원래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100만 원어치씩을 사서 5만 원짜리 20병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쳐? 그렇게 사과값도 싸네. 일소피해는요 우거지게 키우시고요. 그래서 고밀식을 하거나 다축을 했을 때에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과일들이 많아지면 고품질을 생산하냐라는 거에서 정답은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먼저 했을 때의 사례를 보면 그 사람들은 원래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 뭐 중품질의 과일을 많이 따는 쪽으로 품종 개량해서 색깔이 잘 나는 걸로 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7년, 8년쯤 이렇게 해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려는 다축이나 고밀식을 보면 착과량을 엄청나게 줄여거나 적당한 착과량에서 반 정도는 버리고 나머지로 고품질을 간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달린 것들을 전부 다 고품질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새 피해도 그렇고 일소 피해도 그렇고 고품질로 하기 위해서 대가로 하다 보면 열과 피해도 그렇고 착색할 때 꾸이는 거 직결된 가지에 직립된 가지에 붙어가지고 돌리다 보면 기스나고 바람 불면 상처 생기고 이런 거에서 고품질에 나오는 비율 자체는 일반적인 세장 방출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박사님 왜 그렇게 비관적이에요? 비관이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제가 그래도 앵간히 돌아다닙니다. 앵간히 정보를 가지고 봅니다. 조심하십시오. 햇볕에 노출되면 대입니다. 우거지게 키우세요. 특히 노란 사과들은요, 우거진 데에서 빨간 원이나 빨간 점 이런 거 안 생기고 노란색 잘 발현되면서 맛있게 익어갑니다. 그걸 노출시켜서 빨간 사과는 노출을 시켜야 돼요. 나중에는 노란 사과는 덜 노출시키고도 노란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육종을 한 거니까 햇볕에 처음부터 노출시키면서 키우면 꼭 똥주발이 있는데 전부 다 열과 생기고 시나노골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가를 하는 목적은 지금 나머지 과일을 굵히는 건 안 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 타고난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뭐 하려고 하느냐?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구야, 새해가 뭐 쪼아대고 새 쫓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방법 쓰시고 이 더위에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방지하고 계시고 다들 애쓰고 계십니다. 애쓰는데 뭐 결과가 좋은 게 사과값이 좋은 건데 한 3년 정도 좋았으니까 일단 그걸로 위안 삼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버텨보자고요. 버텨보자고. 응애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농약에 희석하는 물 이거가 좀 내용이 길게는 안 하겠지만 깊이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응애라는 게 이게 전박이 응애라는 거고요. 요것들은 응애 R입니다. 요거 응애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뭐 휴대폰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런 응애라는 게 있고요. 기온이 점점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응애의 발생량은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광망을 하면 응애가 늘어납니다. 면충 때문에 약을 쓰다가 보면 응애 발생량이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친환경적인 방제 이런 거는 원래 잘 안 좋아하잖아요. 선생님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화끈한 걸 좋아해가지고 뿌리면 다 죽어야 되고 죽는 것도 빨리 죽어야 되고 뭐 이러는 건데 일단 한번 질문을 살펴보죠. 여기 위에 성함이 있고 그랬는데 공개할 거라서 일단은 지웠습니다. 다이마이트라는 거랑 마쿠피카랑 살포를 했는데 보니까는 뭐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확연히 둔하고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조언대로 했더니 좋다 얘기를 한 거예요. 조언은 지난번에 어떤 약을 썼을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착제 섞어가지고 살포하세요 라고 한 게 조언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선생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응애약을 살포하는데 물의 pH라는 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뭐 수소라는 이온이 있는데 이게 물에 얼마나 녹아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7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 5, 4
8, 9,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4, 1 이렇게 해서 나누는 값이 있어요. 이 한 단계는 계단이 10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10개인데 그러면 합치면 20개잖아? 이게 아니고 곱해버리는 거예요. 10개짜리 계단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100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배, 이건 1000배, 10,000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의 2승, 3승, 4승 이런 식으로 이 수소 이온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이론적인 거를 배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식초를, 빙초산을 이런 거를 넣어서 물을 새콤하게 혹은 옛날에 쓰던 목초액을 넣어서 그러면 응애가 잘 뒤져버리지 않냐고. 식초한데 우리 저기 점심에 중국집에 가가지고 냉우동을 시켰는데 그 옆에 그 단무지가 있을 수도 있고 단무지에 식초가 아닌 빙초산을 뿌려 먹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어떤 식당을 갔는데 오이 냉국이 있는데 식초가 아닌 빙초산으로 간을 해가지고 하면서 막 코가 확 뚫리듯이 막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pH가 낮아야 효과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야 된다. pH가 알칼리성으로 가야 된다. 7, 8, 9, 1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낮아야 된다. 4, 5, 6으로 가야 된다. 이러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다 정답이냐? 이게 어떤 거가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답이라고 이게 뭐 말이냐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 농약마다 응의 양마다 높은 알칼리성에서 pH가 높은 데에서 좀 더 안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게 있고 빨리 효과가 나오는 게 있고요. 낮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효과와 빨리 나오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면 바빠요? 선생님들? 안 바쁘면 계속 들으시고 바쁘면 뭐 어떡하지? 아이 뭐 몰라. 유튜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말을 많이 오래 할 테니까 어떻게든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질문이요. 이런 거였어요. 이것도 제가 크게 해보려고. 여기 저 진영문 선생님이, 선생님 이름 말해도 되나? 말했는데 어떻게 해? 뭐를 했냐 하면은 이제 다른 질문에서 모벤토, 뭐 응애약으로도 쓰이고, 뭐 벌거지도 좀 죽일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예, 지존이나 모벤토나 시나미나 다 비슷한 애다라는 얘기예요. 스피루디클로펜이나 스피루디메시펜이나 스피루테트라메시나 다 비슷하잖아요. 앞에가 뭐 비슷하고 뒤에도 막 비슷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얘를 초산칼슘이랑 혼용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사과가 칼슘을 공급을 해서 단단하게 하고 그만큼 약간 덜 자라게 하고 그러면은 덜 자라면 질소 흡수 덜하고 색깔 내는데도 약간 도움이 될 것 같고 경도 증가도 좋고 여름에 물러지기 쉬운데 괜찮지 않아? 그래서 초산칼슘 농약이랑도 혼용이 되기도 하니까 염화칼슘보다 여름에 안정적이고 그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뭐가?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뭐는 물어봐야지. 그 맨날 사고 나고 뭐 이러면은 왜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 왜 확인을 안 했어요? 막 이러는 것보다 그냥 될 것 같은 것도 물어보는 거야. 어차피 돈 내셨으니까 뭐 물어보면 되지 뭐. 물어보는 거야. 모벤토 초산칼슘 혼용 가능할까요? 라면서 이게 이 앞에 이 앞에 만약에요. 여기 카브리오 A라는 게 있고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고 모벤토가 있고 초산칼슘도 있고 그러면 혼용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지금 탄저병 방제라든지 뭐 면충이나 이런 거 방제에서 어느 게 중요한 거예요? 라면서 그래서 사과 면충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초산칼슘 넣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냥 탄저병이나 뭐 이런 거고 나머지는 그냥 약이 왔어요 라고 하면 뭐 넣고 살포하셔도 돼요 라고 해서 다른 답을 해드릴 거예요. 왜? 한꺼번에 농가가 이거를 뿌리려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네 가지를 섞어서 뿌리려고 했다라는 건 따로 뿌릴 여력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아이고 그걸 따로 쓰세요 뭐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도가 낮은 거는 조금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마라톤 생각나시죠? 10,000명이 뛰었는데 그 중에 125등이나 135등이나 10,000명이 뛰었으면 그 중에 91등이나 92등이나 10,000명이 뛰었으면 1200등이나 1252등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거지. 그 정도 차이인데 근데 중요한 때가 있어요. 10,000명이 뛰었는데 3등이냐 4등이냐는 메달이 있냐 없냐 차이고 1등과 2등 차이는 크잖아요. 상금 액수도 크고. 그래서 어떤 중요한 거를 따져서 보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 모벤토 약제의 특성상 촉화를 혼용하면 효과는 빨리 나타나지만 모벤토라는 약이 오래 가게끔 하는 약이거든요. 이 약이 오랫동안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약이에요. 근데 그 효과가 떨어지게 돼. 초산칼슘을 섞으면. 그러면은 지금 모벤토만 따로 쓰는데 다른 살균제나 살충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걸 섞어서 쓰라고 권해드릴 수 있느냐? 어렵다. 라는 얘기예요. 어렵다. 그래서 이 답이 pH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나요? 라는 거에서 일로 넘어왔잖아요. 초산칼슘을 물에다가 섞으면 pH가 상승을 해요. 7에서 올라간다고요. 올라가. 그러면 알칼리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응애 약 중에서 알칼리성일 때 효과가 좋은 거면 넣어서 쓰세요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럼 모벤토는 그런 약이냐? 아니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박사님,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모든 응애약들의 pH가 어떨 때 효과가 좋은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쓸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근데 그분이 그 농약만 쓸까요? 다른 농약이랑 섞을까요? 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인시피오라는 약이 있어요. 아이소사이클로세람이라는 원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이 2022년에 이제 등록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한 게 아니고 원래는 호주에서 등록을 했고 호주에서 등록을 할 때 과일은 아예 없었어요. 응애에도 등록은 되어져 있었는데 풀떼기에 있는 뭐 토마토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이런 거에 있는 응애를 대상으로 했지 사과라는 작물의 사과에 있는 사과응애, 전박이응애에 대해서 전박이응애는 이런 풀떼기에 있는 거에서 한 거고 사과라는 작물 자체에다가 실험을 해서 등록을 한 게 아닌데 이 약을 이제 가져와서 한국에서 하면서 한국은 사과에다가 해서 응애약으로 팔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약은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농약들을 pH별로 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고요? 이 약이 pH에 따라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이 약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특성을 회사에서 일단은 쉽게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pH 4.3에서 스테빌러티라고 해서 안정적이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시피오라는 약은 pH가 낮을 때 효과가 좋게끔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느낌이 그래요. 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이 이랬을 경우에 이 약에 혼용이 되는 다른 약재들이 있어야지 보통 농가가 인시피오 하나만 치지는 않잖아요. 다른 약이랑 섞겠죠. 그럼 그런 다른 약이랑 섞었을 때에 그 약들에게도 그 약의 원재만 있는 게 아니고 보조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pH를 조절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럴 거기 때문에 얘는 원재만 가졌을 때의 pH가 이렇다라는 얘기지. 그게 농약의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물에다가 1000배, 2000배 이런 식으로 희석을 했을 때에 어떻다라는 거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옛날에는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단제로 쓸 것도 잘 아니고 다른 농약이랑 혼용도 하는 거고 농약의 pH에 따라서 반감기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이 공개가 된 일부의 농약들이 있지만 새로 나오거나 어떤 농약들은 그런 것들이 실험이 안 되어 있거나 공개가 안 되어져 있는 게 있고
용해도 차이도 그렇고 헨리 상수값도 그렇고 다양하게 봤을 때 그냥 물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pH를 6에서 6.5 정도만 맞춰놓고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라서 이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농사를 짓는 거는 사과값도 뭐 좋으면 모를까 그렇게 비싸지 않으래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시피오와 관련돼 가지고는 오히려 중요한 게 내성이 생기느냐라는 거를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한 3년 정도 사용이 됐고요. 사용하고 그 다음에부터 농가들이 이거 인시피오 정말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올해 쳤는데 안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예. 그에 더 뭐 치고 났는데 비를 맞았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인시피오가 내성이 생기는 거냐라는 거를 이 약 자체가 도태압이 혹시 더 빨리 나타나느냐라는 거를 논문을 찾아보면서 봤는데 논문만 나오면 뭐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사과응애에 대해서는 근데 생각해봐 이게 외국에서 논문이 나오겠어요? 외국에서 사과응애 등록을 안 해놨는데 안 해놨을 건데 지금으로 보면 일단 호주에서 등록을 할 때 과일이라는 작물 자체가 없었으니 뭐 한국에서 쓰이는 거면 한국에서 그런 논문을 내야 되는데 그런 논문이 지금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호주에서 등록할 때 등록하기 전에 배추 좁나방이라고 배추에 나방 생기는 거 있어요. 파도 좁나방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나방인데 얘에서 보니까는 10세대 만에 저항성이 꽤 생기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는 거를 보면 응애는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신물질이라도 내성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인시피오가 안 들으면 동일하게 또 같이 안 듣는 약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건 왜 공개를 안 해주시나요? 그건 밴드에다 올려드릴게요. 이게 돈 내는 사람과 그냥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지. 그 선생님들이 인시피오를 쳤어. 그럼 약이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뭔 약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를 때에 그래도 음, 이거를 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강의하면 또 시컷 강의하고 여기까지 잘 듣던 분들도 저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저거 이러면서 싫어할 수 있는데 제가 밴드에 올려드립니다. 밴드를 이용해 주시고 욕 먹으면 오래 살고 좋지 뭐 어떻게 세상이 다 공평하게 여기가 뭐 공산국가야? 다 공평하게 살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차이가 있어야지. 그럼 뭐 식당에서 뭐 그냥 다 퍼주냐? 오가는 사람들 다? 돈 낸 사람들 밥 먹는 게 당연한 거지. 물론 돈 낸 사람들이 너 밥값도 계산할게. 너 들어와서 먹어 이랬을 때도 먹을 수 있지. 선생님들도 지역에서 근데 뭐 그것도 큰 의미도 없어. 사과값이 비싸고 막 이래야 내가 농사 잘 짓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사과 많이 살아도 돈 많이 하지. 사과값이 별로 안 좋은 애 뭐 컨설팅 받아가지고 뭐 얼마나 농사를 잘 지어봐야 차이도 별로 없는데 뭐 박사님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하고 싶은데 그래도 농가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뭐 비싼 돈 내고 뭐 하고 이러는데 뭐 해야지 뭐. 이게 이런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착한 분이겠어요. 지인 포장에서 발견한 천적병인데 이거 최적의 약 처방 부탁드린다고 글을 올리신 거예요. 야, 돈 내가 냈으니까 내가 대신 물어봐 줄게. 뭐 이런 거 하신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안 묻고 요 지인 포장이라는 것만 빼고 내 밭에서 발견한 병가인데 최적의 약 처방합니다라고 하면 원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야, 그 전에 무슨 약 쳤어요? 이 품종은 뭔가요? 나무 어디에서 생겼어요? 한 그루에서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다 생긴 거예요? SS기 어디 거예요? 몇 단으로 다녀요? 몇 리터 몇 차 뿌리는 건데요, 지금. 다음 우리 저희가 만든 방제력 쓰시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해결을 해드렸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이 지인분이잖아요. 지금 친구분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질문을 그 친구한테 다시 물어가지고 다시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거 있냐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아유 알려니 죽는다고 더 어려워. 이게 내 밥 거는 내가 알지만 남의 밥 걸 내가 뭘 뿌렸는지 몇 차를 치는지 뭐 어떻게 속속들이 알아.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거를 배울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더우면, 제가 올해 탄저가 별로 적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물 주시라고. 근데 그게 젖어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미세살수를 하거나, 플리퍼 노즐을 쓰거나, 미니 스프링클러를 돌리거나, 이러는 건데요. 한국은 이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름에는 높아요. 밑에서 고온다습한 이 공기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이 병원균이라는 게요. 이게 병원균이에요. 병원균이 어떻게 보면은 나타나야 되잖아요. 탄저도 나타나고 견무리도 나타나고 갈반도 나타나고 세균성 병도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6시간, 12시간, 24시간 뭐 이렇게 한 48시간 이런 식으로 젖어 있어야 돼. 젖어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5시까지 하면 7, 8시간 젖어 있잖아요. 그럼 6시간 이상 젖어 있는데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6시간 젖어서 발생하는 병은 잘 없어요. 흰가루병이나 뭐 이런 건데 사과에 흰가루병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저 구미 지역에서 일부나 생길까? 그러면은 뭐해? 참외나 수박, 토마토, 딸기 하우스 안에서 습도가 높은 상태를 매일같이 반복을 하고 이러면서 근데 한국에서 흰가루병이 더 생길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위에 우박 방지망이나 차광망을 해놓고 항상 세워두면 생길 수 있어요. 없다가도 생길 수 있어요. 미세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미세기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기 10월에 저기 문경 사과 축제할 때 강의를 해달라고 섭외를 받았는데 외부 강의는 잘 안 하는데 저는 돈만 많이 주면 늘 합니다. 뭐 돈 많이 주시니까 뭐 하면 되지. 근데 그 강의 제목이 그 이제 우리가 2027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선제적인 방제를 우리가 내년 병해충 생기는 거를 예측을 하고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하자라는 얘기예요. 방제를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주제를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생각이 잠깐 난 거예요. 그래서 기후가 변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기후를 변화시키는 것도 미세살수나 이런 차광 시설을 한다거나 북향을 선택을 한다라거나 뭐 이러는 것들도 봉지를 씌운다거나 이러는 것들도 기후의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래 젖어야 되는데 그렇게 젖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과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마침 질문도 하셨고요. 2년차 홍로이고요. 사과 엄청 크지 이야. 이 선생님이 혹시 손이 작은 건 아니겠지? 2년차잖아요. 2년차면 지금 뭐 한 450g짜리 달려 있어도 되지. 500g, 800g짜리도 달려도 되고. 좀 이따 한 달 뒤에 따면 되잖아요. 한 달? 2달 뒤에 딸까? 그러면은 안 돼. 너무 늦어. 추석 전에는 따셔야지. 그럼 한 40일쯤 뒤에, 40일 뒤도 늦는데 9월 10일이라서. 뭐, 어쨌든 이때 해가지고, 5kg짜리 해가지고, 잘 안 들어가가지고, 8개 억지로 구겨 넣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한 600g짜리 막 이런 게 달려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생산된다라고 하면 지금 한 400g 막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증상은 미리 생긴 거고요. 홍로에서 초홍이나 뭐 신홍이나 홍드림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은 옛날에 많았던 선홍이라든지 자홍, 홍로 이런 애들은 햇볕 받는 날이 많아지고 그 노출된 과일이면 과일일수록 큰 과일일수록 밀이 생기고 밀 증상이 썩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건 밀이 생기고 밖으로 배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지금 여기 꼭지가 밀려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대가인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뭐 과일에 나무를 이렇게 해서 키워서 고수고 고밀식을 하거나 세장방치용은 조금 덜하고 왜냐하면 가지들이 이렇게 하면서 착과가 되니까 근데 축이 많아지면서 축에 붙어가지고 키운다라든지 뭐 하게 되면 이런 낙과되는 과일들은 초기에 어렸을 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기에 많이 착과시키면 이런 나무들은 꽃눈 확보가 쉽지 않아서 해거리하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것도 또 품종에 따라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가몽이나 문누주나 꽃이 잘 안 오게 될 수 있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사과를 이렇게 옆으로 키우는 팔매트 형식으로 키우는 거. 이것도 팔매트고요. 사과를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피는 것도 납작하게만 피면 이것도 팔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혜웅 교수님은 2D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2D라는 건 평면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축도 평면이 될 수 있고, 사축도 그렇고, 구요도 그렇고, 더블 구요도 그렇고, 다 평면이 되는 거라서 2D라고 이거를 딱 인식을 시키기에는, 그래서 그냥 예, 8 매트 이렇게 쓰든가 뭐 이 수형으로 부르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꼭지가 밀려서 떨어지는 것들도 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우 복잡해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우와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잘 나열을 하셨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가 지금 중요하냐고요? 선생님들 지금 중요한 거는 밖에 나가면 일하기 힘들잖아요. 덥잖아요. 고온이잖아요. 선생님만 힘들까요? SS 기계도 힘들까요? 기계도 힘들죠. 그러면 기계만 힘들까요? 사과나무도 힘들까요? 사과나무도 힘들겠죠. 사과나무 힘들으면 열 많이 받죠. 열 많이 받으면 뭐 생기냐고요? 에틸렌 증가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밑에 낙과, 낙, 낙과. 에틸렌 증가 왜 생기냐? 낙과. 그럼 뭐 해야 되냐?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막기가 어려워요. 왜? 사과를 수확을 해야 되니까, 색깔을 내서. 색깔을 안 내고 지연시키면 리테인을 쓰면 되잖아요. 그것도 물론 나중에 가면 낙과가 되겠지만. 그래서 색깔을 내면서 낙과를 막는 방식은 안티폴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사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영양제가 있는데, 이거 하면은 끈적거리지도 않고, 색깔은 나오고, 착색이 잘 되고, 비대도 되면서,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 일부러 넣었겠지, 조금. 뭐 이런 거는 에세폰이나 이런 걸 넣어서 만들었겠지. 그러다 걸리면 또 뭐, 다른 회사 이름으로 만들어내고, 뭐 이러면 되지. 뭐 실컷 팔아먹고. 농협에 들어가는 거, 현지의 유통, 일반 농약방에 들어가는 거 이름 다르게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뭐 개통추라 이거를 땄어요. 뭐 어렵다는 어디 농협에 집어넣었어요.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제대로 된 제품, 아이 뭐 선택은 알아서 살아, 알아서.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것까지 뭐 어떻게 딱딱 집어줄 수 있나? 제품을 뭘로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 걸 사서 친다고 사과값이 좋은 애는 좋은데, 사과값이 안 좋은 애는 뭐 아니면 도전략으로 가야 돼요. 진짜 그런 거 일찍 쳐가지고 빨리 색깔 내고 빨리 굵혀가지고 아이씨 어차피 뭐 늦게 나오면 야 내가 반은 수학 포기한다. 대신에 되는 애들은 빨리 해가지고 내가 빨리 공판장에 낸다. 근데 그걸 사서 처리해줄 중도매인들이 말이야. 지금 미얀마 이걸로 죽 쓰고 있잖아요. 당장 한 달 뒤에 돈 들여가지고 좋은 것들 막 맡아가지고 하고 물량 발주받은 거대로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손가락 잘 누르게 생겼어요, 지금. 비싼 값 안 나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른 뭐 대체 과일들이 싼 게 자빠져 있는데 샤인머스칸 여전히 싼데 뭐 어쩔 거야. 지금 5수짜리가 만 얼마 가고 있고 이런데. 아,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특별히 좋고 뭐 어쩌다라고 비싼 거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농약으로 등록된 걸 쓰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 칼슘은 어떻게 섞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음, 일단은 저희 컨설팅 해설 책자에 보면은 구호 수식지의 책자에 안티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되어져 있으니까는 그걸 하시고요. 일단 홍로에 살포해도 되냐, 초홍은 되냐, 신홍은 되느냐, 돼요. 아니 등록 안 된 거는 뿌리면 안 된다는데 이 뒷장에 보면은 등록된 거 있고 등록 안 된 거는 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에 그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등록을 할 때 일단 무조건 사과는 실험을 할 때 두 가지 품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fu지를 하든 홍로를 하든 뭐 골라서 하는 건데 낙과가 많이 되는 거를 골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지. 다른 거에 쓴다고 그래서 PLS 위반이냐?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돼요. 사과라는 말만 들어가 있으면 뭐 아무렇게나 해서 쓰셔도 되니까
꽃사과에 갖다 뿌리든지 그게 아리수가 되는데 아리수는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이거 뿌려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쓰는 거고 법을 위반하는 거 한 개도 없으니까 죄책감 가지실 필요도 없는 거고 하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칼슘 넣어서 뿌리시라라는 거예요. 염화칼슘 넣지 마시고 불리하니까 그냥 초산칼슘으로 넣어가지고 쓰시고 칼슘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좀 많이 넣어도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한 바가지 1.5kg 이 정도 넣었는데 지금 같으면 뭐 한 바가지 더 넣고 싶으면 뭐 두 바가지 넣어도 되고 그래서 내 사과가 좀 끈적거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본인들의 그러면 좀 많이 넣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안티폴 치시고 그렇게 해서 쳤는데 비가 내렸어 이제 비 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게 매뉴얼대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살포를 하면 이게 농도가 진하거나 이렇게 계속 고온이 지속되거나 그러면 과일이 연화가 돼요. 연화를 방지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초산칼슘을 같이 넣어서 지금 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가 왔어요. 이거 봉지 씌운 거에도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 이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살포하고 나서 짧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까지만 하면 비가 와도 상관은 없는데 마음이 불안한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비가 오면 과일이 낙과가 살짝 촉진이 됩니다. 왜? 생리적으로 느껴요. 이거 비라는 거를. 이거 제가 봄에 퀴즈 낸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일반 공개는 안 했었을 테고 봄이 어떻게 사과는 봄이 온 걸 어떻게 아냐고 지온이 오르는 거야 나무의 온도가 오르는 거야 대기의 온도가 오르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사과는 봄이 온 줄 알고 싹을 틔우냐라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 이상이 누적되면은 뭐 생육 적온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퀴즈로 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답을 안 해주고 계신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비가 오면 낙과가 촉진이 됩니다. 그런 작용을 한다고요. 이 정도 얘기해 드렸으면 이제 뭐 이해를 하시겠지. 그럼 뭔 말이냐? 내가 요번에 뿌렸는데 안티폴이라는 거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고에도 없던 소나기가 내렸어요. 다시 뿌리면 용량이 과해지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6시간 이내에 이렇게 비가 왔다. 다시 뿌리시는 게 맞아요. 6시간이 넘었어? 안 뿌리셔도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기예보가 상당히 한동안 없어가지고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냥 패스. 여기 선생님 성함이 안 보이죠? 안 보이지, 안 보이지. 나만 보이는 거지. 아닌데? 아니야. 이거 선생님 보이겠다. 이게 올라갔어. 이거 그냥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순나방, 순나방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미교란제라는 거를 혹시 컴퓨터 R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걸어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를 하는 분이 계시고 이런 트랩 이렇게 해서 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결론이에요. 복숭아 순나방은 핵가류와 인가류, 자두나 복숭아 같은 이게 가운데에 커다란 게 있는 게 핵가류고요. 사과나 이제 그 배 이런 거 같이 씨앗이 여러 개 조금씩 있는 것들 요 인가류라고 해요. 이거 왔다 갔다 한다고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뭐 하나를 해놨다라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기 다축하시는 분들한테 좀 필요하실 수 있을 것도 같고 혹은 시나노 골드라든지 뭐 가지가 잘 안 나오는 것들이요. 뭔 말이냐면 지금 이제 심은 것들이나 이런 거에서 싹이 터서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가 있던 거에서는 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나온 것들을 특묘나 상묘라고 하는 이유가 내년도에도 여기에서 심었을 때 소비자가 농민이 심었을 때 가지를 받기가 용이하거든요. 근데 묘목을 키우는 상태에서 가지가 안 나온 것들은 묘목 키우면서 BA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지가 나오게끔 처리를 했는데 가지가 안 나온 거는 농민이 현장에다 갖다 꽂았을 때 가지가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
더 어려서 약발이 더 잘 들을 때에도 안 나왔는데 옮겨 심어서 뿌리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뭔 힘으로 주구주짓 하겠다고 거기서 가지가 나와 쉽지 않지. 근데 지금은 봐요. 이제 8월 달이 돼요. 8월 1일이 돼요. 그러면 나무가 어느 정도 더위가 이렇게 지냈고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을 했을 것이고 포트묘도 심었을 때 활착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뭔가를 받아들여서 한 판 그래도 자본은 이제 됐어. 그래서 뭔가 칩만 벌어지면 돼. 판돈은 생겼어. 열리기만 하면 돼. 그 열리는 트리거라는 게 빵 하고 당기는 어떠한 촉매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트리거비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해준다라는. 그래서 BA라는 게 있습니다. 이 BA라는 거는 그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싹을 틔워주는 이런 것들? 싹을 틔워주는 제품?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BA. 이 농약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농약인 거를 사서 재생 추측이에요, 추측. 추측. 사서 희석해서 여기다 넣은 거지. 이거를 희석해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콩나물에 쓰이는 거 이렇게 말통으로 된 황금시루라고 해서 0.3% BA가 있고 얘는 3%짜리 BA예요. 그러면 얘를 사서 얘를 갖다가 만약에 넣었다라고 하면 이거의 가격보다 비쌀 확률이 높죠. 왜 그러겠어요? 아니, 이거를 무슨 대량으로 어디서 수입을 중국에서 해올 수는 있겠지. 몰래 어떻게 뭐 밀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생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정말로 뭐, 할 수도 있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만들다가 어떤 제품을 만들다가 농약이 검출되고 그러면 취소당하지 뭐. 그러면 그 제품 없애버리고 뭐 비슷한 다른 이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해가지고 또 팔면 돼요. 그렇게 해서 벌금 뭐 한 2천만 원 받거나 하고 영업 정지 당하면 그거 뭐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5만 원씩인데 예, 5천 병만 팔아도 2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벌금 내고도 뭐 실컷 남은 거 아니야? 예, 5만 원씩 5천 개 팔으면 2,500만 원인가? 근데 잘 모르겠네. 대충 이렇게 때린 거라서. 예, 2억 5천 맞겠다. 만 원이면 5억이니까. 공이 8개니까. 2억 5천이니까. 그러면은 뭐 5천만 원 날라갔어도 2억 벌었으니 또 그러면 거기에서 투자해가지고 또 해서 하면 그래서 정품 쓰시라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잎이 있는 경우 BA 3%짜리 구매해서 10배의 물이랑 희석해가지고 이파리에 묻어도 되니까는 뿌려요. 안 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막 뿌려 스프레이로. 그러면 이런 데서 가지가 나와요. 지금 힘이 있으니까. 잎이 없어. 만약에 그럼 여기에만 막 완전히 비어 있어. 눕혀가지고 뭐 나무가 뭐 어떻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아예 없어. 그럼 BA 3%짜리 구매해서 1대1로 섞어가지고 붓질하면은 싹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거예요. 시간만 짧으면, 아니, 시간만 좀 되면 더 계속 얘기를 해드리면 되는데, 저도 힘들어요. 약간 힘들어. 이게 지금 오늘 왜 힘드냐면, 이게 공개를 해야 되는 내용과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랑 지금 막 이렇게 막 수위를 조절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다음부터 공개 안 한다, 진짜. 그냥 선생님도 원래 하던 대로만 해야 되는데 지금 9회차까지 하면서 처음 공개한 것 같아, 이거 올해. 뒤에는 뭔 내용이 있냐면 농약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탄저병 농약 분석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뿌려야 되고 어떤 약재들이 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밴드 통해서 또 다른 기회 통해서 현장에서 강의하거나 할 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9회차 컨설팅한 결과를 해설을 해드렸는데 어, 결론을 조금 이렇게 보자면 이게 일단 예씨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좀 어떻게 안 와? 뭐 어쨌든 간에 물 주시고요. 자, 여기 왼쪽을 조금 잘렸는데 더 작게 해봐. 어떻게? 더 작게 한다고 뭐 잘 되지 않네. 이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미역국 왜 먹었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러면은 보고 날 더우니까는 물 주시고 기온 올라가니까는 일소 피해 볼 수 있으니까는 적지 같은 거 잘 선택하시고 태풍은 한국으로 안 올 것 같고 비도 별로 안 뿌릴 것 같아요. 공판장에서 나오는 시세를 봤을 때 저장된 미얀마 때문에 지금 새로운 사과들도 힘들고 7월 달 거 전부 다 사과 시세를 비교를 해봤는데 값이 작년에 비해서 한 40% 정도 떨어졌다. 물량도 한 40% 정도 대충 늘었다. 이렇게 러프하게 터프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응애하게 pH 조절하는 문제는 그냥 약재들이 혼용도 너무 많고 하니까 적당한 6.5 정도 pH만 되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 거다. 인시표가 잘 안 됐냐? 내성이 생길 수는 있지만 아직 보고된 거는 아니니까 뭐 적당히 보시고 쓰시고 너무 그거 하나만 믿지 말고 왜 신제품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뭐 내성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습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병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탄저도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거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가지 받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조금 낙과 방지제 참 이야기해 드렸구나. 안티폴. 예. 그런 거 사용하고 칼슘 요막칼슘 말고 수산칼슘 섞어서 살포를 하시고 비가 오면 6시간 이내면 어떻게? 6시간 이내에 비가 왔어. 다시 살포하시라. 6시간 이후에 비가 왔어. 참고 버텨보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가뭄이나 아리수나 이런 것들도 낙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계속 고온이 지속되고 늦더위가 지속되고 제가 아는 기상학자 두 분이 계신데 이후 일기예를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 한 37도에서 40도 가는 거는 앞으로 한 3에서 5일 정도 가면 끝이고 그 다음에는 한 33에서 35도 가는 거는 2, 3주간 지속될 거다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평년에는 늘 이 정도 고온은 그냥 고온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박경이나 순나방 이런 거 많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착색 불량해질 수 있고 낙과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비가 안 오면서 고온이 되면은 그래도 갈발이나 탄저는 좀 덜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위안을 삼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연계해 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10호 소식지 해설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